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애쓰다가 어느 순간 지쳐본 적 있으신가요? 간섭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부담 주지 않으려고 말 아끼고, 미움받지 않으려고 눈치 보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 해. 그 생각이 나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애를 쓸수록 관계는 오히려 어색해지고 잘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은 세 가지 경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겪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다 지친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68살 김순자 씨는 아들 부부가 집에 올 때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반찬을 20가지씩 만들어 놓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과일도 사다 놓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며느리가 말하자마자 순자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해? 앉아 있어. 금방 끝나.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미소가 어색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분명 봤는데 못 본 척 했습니다. 내가 잘해주는 건데 왜 저런 표정일까?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머니, 제가 청소기 돌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어머니, 빨래 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내가 하는 게 빨라. 어머니, 저녁 준비 같이 할게요. 됐어. 손님이 무슨 부엌일을 해. 그때마다 며느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때마다 순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이래야 좋은 시어머니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오래 있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랑 잘 지내? 순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지. 나한테 뭐 하나 시키지 않아.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좋은 건가?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색한 미소, 짧아진 대답, 빨리 가려는 몸짓.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다 해주겠다는데 왜 저럴까? 한참을 뒤척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같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가 막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그 말이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자 씨가 빼앗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자율성을 존중이 아니라 무능력으로 취급한 것이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왜 자꾸 내가 할게라고 했을까? 정말 며느리를 위한 거였을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면 혹시 깨끗하게 안 씻을까봐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청소를 하면 혹시 구석구석 안 할까봐 신경 쓰였습니다. 결국 도와주기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잘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며느리를 내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되게 하라.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할게요라고 하면 더 이상 괜찮아라고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것뿐이었습니다.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켜봤습니다.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밥을 안 먹어서 걱정이에요. 순자 씨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밥 안 먹으면 굶겼어. 그러면 배고파서 먹게 돼 있어. 요즘 애들은 너무 받아주니까 그런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자 씨는 못 느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육아휴직 복직하려는데 고민이에요. 순자 씨는 또 말했습니다. 내 생각엔 애가 어릴 때는 엄마가 있어야 해. 우리 때는 다 키우면서 일했지만 요즘 애들은 어려서 엄마 손길이 필요하잖아. 아, 네. 며느리의 대답이 더 짧아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인데, 며느리 잘 되라고 하는 얘긴데,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조언할 때마다 아내가 힘들어해. 순자 씨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뭐 어쨌는데?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경험 많은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내는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날 밤, 순자 씨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점점 작아지던 대답, 점점 짧아지던 통화, 점점 뜸해지던 연락.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조언을 원했던 걸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들어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계속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내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우리 때는이라는 말은 며느리를 존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선택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왜 자꾸 조언을 했을까? 정말 며느리가 잘 살았으면 해서였을까? 천천히 인정하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더 큰 마음은 내 말을 들어줬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경험 많은 시어머니로 존중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며느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대답이다. 순자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음에 전화하면 조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겠다. 내 생각은 어때?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너무 상처 줬나? 이제 완전히 멀어지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들를 수 있을까 해서요. 순자 씨는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차를 내오고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요즘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요. 순자 씨는 입을 열려다가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순자 씨는 꾹 참았습니다. 조언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내 생각엔 말이야.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점점 더 편하게.
직장에서 있었던 일, 상사와의 갈등, 고민하고 있는 것들. 순자 씨는 그냥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만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얼굴. 며느리가 한참 말하고 나서 찻잔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얘기하니까 속이 후련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들었을 뿐인데, 며느리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 씨는 멈칫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의견을 물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가만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왜 오늘은 달랐을까? 왜 며느리가 저렇게 편해 보였을까?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전에는 며느리가 말하기 전에 순자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가 다 말할 때까지 순자 씨가 기다렸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해야 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습니다.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오히려 멀어졌던 이유를 잘해주려고, 조언해주려고, 도와주려고, 앞으로 나갈수록 며느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에게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가 공간을 다 차지했습니다. 며느리가 설 자리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순자 씨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편하게, 자연스럽게. 질문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한마디가 말하는 것은 나는 내 판단을 믿어. 나는 내가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 나는 내 편이야. 며느리에게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공간이었습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답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순자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관계가 아니라 없어도 괜찮지만 있으면 좋은 관계입니다. 며느리를 꼭 붙잡으려 할수록 며느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를 놓아줄 때 며느리가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듣겠다고, 더 많이 물어보겠다고, 더 많이 기다리겠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가르치지 않겠다고, 앞서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자꾸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세 가지 경험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였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시어머니, 간섭하지 않는 시어머니, 미움받지 않는 시어머니. 그런데 그게 뭘까요? 좋은 시어머니란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지? 며느리를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라고 불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탓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공경할 줄 몰라.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기대가 문제였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무언가를 바랐던 것입니다. 감사를, 인정을, 존중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니라 욕망의 부재다. 순자 씨는 울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평생을 뭘 한 걸까?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그게 다 환상이었다는 게 너무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멈출 수 있으니까,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며느리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받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이때 너무 가까이 있지 않으면 됩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는 내 딸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독립된 한 사람입니다. 며느리에게는 며느리의 삶이 있고, 며느리의 방식이 있고, 며느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존중하면 됩니다. 가르칠 필요도 없고, 도와줄 필요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어주면 됩니다. 필요할 때 불러주면 가고, 조용히 있어달라면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쥔 것이 아니라 놓은 것을 통해 큰다. 순자 씨는 놓기로 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라는 환상을, 며느리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강박을 다 놓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를 놓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욕심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필요한 걸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한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순자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이제야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나 자신에게서도 다음 날부터 순자 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하고 싶을 때 참았습니다. 며느리 SNS를 보고 싶을 때 보지 않았습니다. 명절 준비를 크게 하고 싶을 때 간소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한 건 아닐까? 며느리가 서운해하면 어쩌지?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를 바꾸려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나의 기대를 내려놓기로 했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역시 내가 멀리하니까 며느리도 멀어지는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처럼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며느리가 좋아할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며느리 삶이 있지. 바쁘겠지. 필요하면 연락하겠지.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순자 씨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요. 아이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순자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 좋지. 편한 시간에 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에 올래? 뭐 먹고 싶어? 내가 뭐 준비할까? 묻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며느리가 왔습니다. 순자 씨는 반찬을 20가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만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전에는 순자 씨가 먼저 물었는데 오늘은 며느리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냥 지내지 뭐. 순자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이것저것 다 말했는데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편하세요. 전에는 뭔가 긴장되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여유 있으셔서 좋아요. 순자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느꼈던 것입니다. 순자 씨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 며느리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낡으면 새로워진다. 순자 씨가 비웠더니 며느리가 채웠습니다. 순자 씨가 물러섰더니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가 기대를 내려놓았더니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그날 오후는 평화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오래 있었습니다.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순자 씨 무릎에 앉아 제잘제잘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는 편하게 웃었습니다. 돌아갈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 되면 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를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 순자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좋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시어머니입니다. 좋은 관계는 늘 함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편안한 관계입니다. 진짜 사랑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비워두는 것입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홀가분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애쓰다 지친 적 있으신가요? 잘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멀어진 것 같아서 서운했던 적 있으신가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며느리를 바꾸려 했던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며느리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며느리가 좋아하는 말을 찾지 않아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 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한 발짝 물러서면 며느리도 한 발짝 가까워질까?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은 잘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